안녕하십니까, 정지현입니다. 이런 하락이 나오게 되면 주식 투자를 하는 사람들에 있어서는 당황스럽죠. 지난 금요일 한국 시장도 급락으로 마무리가 된 그런 모습들이고요. 뉴욕 증시도 하락을 하면서 마무리가 됐습니다.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는 4%대의 차익 매물이 출회됐고요. 장 초반에 약했던 시장의 흐름들이 계속 유지가 되는 그런 모습들을 보였었죠. 나스닥 시장도 반등이 조금 나오는 듯 했으나 다시 밀려버리는 그런 모습들이 나왔었고요. S&P 500 지수도 마찬가지로 버티지 못하고 밀리는 그런 모습들을 보였습니다. 기술주들의 차익 매물이 계속적으로 좀 출회가 되고 있는 그런 상황으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기에서 또 나오게 된 뭐 AI 버블론이니 뭐니 이런 얘기들이 많이 나오겠죠. 대부분의 기업들이 큰 폭의 하락으로 마무리가 됐습니다. 보게 되면 지금 엔비디아 같은 경우도 4%의 하락세를 보이면서 마무리가 되는 그런 모습들을 좀 보였었죠. 거기다 브루드컴이라든가 마이크론 테크놀로지, 인텔, AMD 각각 적게는 3%에서 많게는 6%대의 하락세를 보였습니다. 그나마 뭐 다행인 것은 마이크로소프트와 애플 뭐 이런 기업들이 어느 정도 방어를 해주는 그런 모습들이 좀 보였었고, 에너지 쪽의 기업들이 그래도 커버를 해주는 그런 모습들을 보였습니다. 전반적으로 대부분 밀렸습니다. 뭐 소프트웨어 쪽이 조금 버텼다면 하드웨어 쪽의 종목군들이 상당히 좀 밀려 내렸었고요. 산업재 쪽 섹터도 약한 그런 모습들이 보였습니다. 유통 쪽도 조금 버티는 그런 모습들이 좀 보였는데요. 결국 이렇게 밀리게 되면 이제 좀 불안 요인들을 찾기 시작을 합니다. 그냥 간단하게 좀 보게 되면 많이 올랐던 부분들에 있어서의 숨고르기, 그렇게 좀 생각을 하면 되지 않을까 싶은데, 낙폭이 크게 발생하게 된다라면 무슨 일이 생긴 건 아닌지 불안감부터 생기는 그런 사항들입니다. 미국 시장도 제법 올라주는 그런 모습들이 좀 보였었죠. 그러면 나스닥 시장 같은 경우는 아직까지는 단기적으로 뭐 오일선을 깨지는 그런 모습들을 좀 보였지만 뭐 추세가 깨지거나 하는 그런 부분들은 아니죠. 좀 더 지켜볼 필요성은 있다. 근데 만약에 조정을 좀 받게 된다라면 뭐 21선 언저리 때까지의 조정은 나올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좀 생각을 하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한국 시장 같은 경우도 제법 많이 올랐어요. 좀 보게 되면 두 달 정도 상승을 하게 되면 쉬어가는 그런 모습들이 좀 나오죠. 마찬가지로 한 달 반 정도 상승을 하다 보니 좀 쉬어가는 그런 구간들이 나온다. 그렇게 좀 생각을 하면 되지 않을까 싶어요. 다만 이제 변동성이 커지는 그런 모습들이 좀 보이다 보니 심리적으로 위축이 될 수밖에는 없는 그런 상황들이죠. 이번 주 같은 경우는 우선 요 자리대 7350포인트대 자리대죠. 요 자리대를 지켜주는지 그 부분들을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우선 기본적으로는 요 갭을 메꿔주는 그런 모습들이 나오지 않을까, 그렇게 좀 예상을 하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요 부분들을 매수 포인트로 좀 잡아보면 되지 않을까, 그렇게 좀 보여줍니다. 지수가 너무 이격이 벌어져 있는 그런 상황들이에요. 그러다 보니 이런저런 뭐 이유를 찾기가 나오고 있는 그런 상황들이죠. 우선 크게 보게 되면 환율이 다시 1,500원대를 넘어가는 그런 모습들을 좀 보였었습니다. 그러다가 지금 종가 기준으로는 1,500원 이하로 해서 마무리가 돼 있는 그런 상황들인데요. 우선 원화 같은 경우도 지금 다시 약한 그런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다라는 점, 이 부분들이 첫 번째 요인으로 좀 보여지고요. 그리고 미 국채 금리 같은 경우도 지금 제법 많이 올라와 있는 그런 상황들입니다. 20년물과 30년물 같은 경우 5%가 훌쩍 넘어섰죠. 그리고 10년물 국채 금리를 보게 되면 거의 이제 4.6%입니다. 거의 신고가의 모습들을 좀 보여주고 있죠. 그러다 보니 제약바이오 섹터와 2차전지 쪽 섹터, 즉 투자금이 많이 필요한, 자금 조달이 필요한 섹터들 같은 경우는 탄력이 좀 떨어지는 그런 모습들이 나와주고 있는 그런 상황들입니다. 거기에다가 이제 유가까지도 계속적으로 100불대에서 머물고 있는 그런 상황들이죠. 지난주 금요일 날 보게 되면 유가도 101불대에서 마무리가 되어 있는 그런 상황들입니다. 거기에다가
가솔린 가격도 계속 급등을 하고 있죠. 미국의 물가 지표가 좀 더 올라갈 수도 있지 않을까? 뭐 그런 우려감들이 작용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들입니다. 거기에다가 추가적으로 좀 보게 되면 변동성 지수 같은 경우도 많이 올라가주는 그런 모습들을 좀 보여주고 있잖아요. 일단 뭐 요 정도 갭을 메꿔주는 선에서 마무리가 되지 않을까 그렇게 좀 예상을 했었었는데 다시 치고 올라가는 그런 모습들을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 둘, 셋, 넷, 다섯 요렇게 좀 예상을 하고 있는데 만약에 변동성 지수가 다시 80짜리대를 넘어서는지를 좀 체크를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어느 정도 여기에서 이제 고점을 만들어 놓고 난 이후에 밀리는 그런 모습들을 좀 예상을 하고 있는데 만약 그 상태에서 눌러주게 된다라면 지수의 급격한 조정은 어느 정도 이제 마무리가 됐다. 그렇게 좀 보셔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외국인 투자자들이 계속적으로 매도가 좀 나와주고 있는 그런 상황들이죠. 최근에 수급적인 부분들을 보게 되면 계속적으로 큰 금액들이 매도가 나와주고 있는 그런 상황들입니다. 지금 이때 이 5월 7일 때의 모습들만 보게 된다면 거의 38조 원이 넘는 대량의 매도세가 좀 나왔었고요. 선물도 대량 매도가 나왔었는데 장 막판에 8,700억으로 매수 우위로 마무리가 됐습니다. 장 직전에 매도가 거의 8천억대, 7천억대였었거든요. 장 막판에 들어왔다는 얘기는 1조 5천억대의 선물 매수가 갑자기 들어왔다라는 거. 그런 부분들이 일단 시장에는 긍정적인 요인으로 볼 수가 있을 것 같은데요. 어찌됐든 외국인 투자자들의 매도세가 제법 많이 나오고 있는 그런 상황들입니다. 올해를 기준으로 보게 된다라면 외국인 투자자들 같은 경우는 상당히 좀 많은 매도 물량이 좀 출회가 되고 있는 그런 상황들이죠. 삼성전자와 SK 하이닉스 이것만 보더라도 거의 90조 원이 넘는 그런 차익 매물이 나오고 있는 그런 상황들인데 업황이 뭐 이제 많이 꺾였다 뭐 이런 부분들보다도 자산 평가가 급증을 하는 그런 모습들을 보여주기 때문에 일단은 차익 매물이 좀 출회가 된다 이렇게 좀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러면 그러던 사이에 외국인 투자자들이 매수를 해주고 있는 그런 종목군들 같은 경우는 관심을 좀 가지고 볼 수 있을 것 같거든요. 뭐 예를 들어서 셀트리온 같은 경우 올라간 쪽이 없죠. 삼성 SDI 많이 올라갔고 그러면 이들 기업들 중에서 못 올라가 있는 애들 뭐 포스코 홀딩스라든가 LG 화학 뭐 이런 기업들 같은 경우는 크게 올라간 게 없잖아요. SK 이노베이션도 마찬가지겠죠. 그럼 오히려 외국인 투자자들이 올해 들어서 매수를 해줬지만 올라가지 못했던 그런 종목군들은 한 번쯤은 관심 있게 봐도 좋지 않을까? 뭐 그런 좀 생각이 듭니다. 코스닥 시장 같은 경우도 보게 되면 반도체 쪽의 종목군들이 제법 매도가 많이 나왔어요. 여기서 눈에 띄는 부분들은 뭐 에코프로 같은 경우 매도가 좀 나와주는 그런 모습이었었고 매수 종목군들을 보게 되면 제약바이오 섹터와 2차전지 이쪽에 좀 매수가 들어왔었고요. 로봇 쪽 같은 경우라든가 통신 장비 뭐 이쪽 같은 경우는 골고루 매수를 해주고 있는 그런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지만 올라가지 못했던 쪽을 보게 된다면 뭐 에코프로 BM이라든가 LNC 바이오 그리고 알테오젠 레인보우 로보틱스는 좀 제법 올랐죠. 뭐 올릭스 뭐 이런 제약 바이오 쪽과 2차전지 쪽에 있어서의 종목군들은 그래도 저가 매수는 계속적으로 유입이 된다. 이렇게 좀 보셔야 될 것 같아요. 이러한 모습들이 좀 보이게 된다라면 보통 이 섹터들 변화되는 부분들이 있는지를 좀 봐야 되지 않을까 싶거든요. 최근 들어서 시장에 있어서 조정을 받는 그런 모습들을 보이면서 그나마 강했던 부분들은 로봇주들이 좀 강한 그런 모습들이 좀 보였습니다. 휴머노이드 로봇 쪽에 이어서 이제 공장 자동화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이슈가 생기면서 로봇주들이 흐름들이 좀 나와주는 그런 모습이었었고요. 그리고 LG CNS라든가 이런 기업들도 일단은 치고 나가는 그런 모습들이 좀 보여주고 있죠. 그러면 로봇 쪽과 인공지능 이런 쪽에 있어서의 종목군들의 순환매가 좀 나와주는지 주도적인 역할을 하는지 이 부분들을 체크해 볼 필요성은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어닝 시즌이 좀 마무리가 되어가는 그런 과정들이죠. 그러면 실적이 좀 증가가 되고 있는 턴어라운드가 되는 섹터들 뭐 2차 전지라든가 뭐 제약바이오, 산업재
뭐 이런 쪽에 있어서의 저점 공략은 유효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철강 쪽이라든가 화학 쪽 같은 경우도 공장 가동률이 높아진다라는 얘기들이 종종 들려오고 있죠. 거기다가 철강 쪽 같은 경우도 이 데이터 센터나 이런 부분들 때문에 수혜를 좀 받을 수 있다라는 소식들이 나와주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철강 쪽이라든가 화학주들 뭐 이런 쪽도 여전히 관심을 가지고 봐도 좋지 않을까 그런 좀 생각이 듭니다. 2차전지 쪽 같은 경우도 좀 제법 올라가주는 그런 모습들을 보였던 기업들이 있는 반면에 못 올라가 있는 그런 기업들도 있죠. 삼성 SDI 같은 경우는 제법 많이 올라갔어요. 그렇기 때문에 조정은 좀 당연한 그런 모습들이 아닌가라고 좀 보여지는데요. 여기에서 이제는 어느 정도 좀 매수 타이밍을 좀 잡아볼 수도 있지 않을까 싶은데 많이 올라가 있는 좀 섹터들보다는 좀 덜 오른 섹터들이 좀 더 유리하지 않을까 그렇게 좀 보여지거든요. 포스코 퓨처엠 같은 경우는 제법 정고점 자리대를 넘어서는 그런 모습들이 보이다가 단기적으로 급락이 나왔었죠. 지금 자리대에서는 이제 하방 경직을 보일 자리대입니다. 하방 경직을 보일 자리대인데 매수세가 한쪽으로 쏠리다 보니까 수급이 꼬여버린 거죠. 그러다 보니까 지금 같이 차익 매물이 좀 출회되면서 늘어지는 그런 모습들이 나와주고 있죠. 어느 정도 이제 눌릴 만큼 눌려있던 그런 부분들이기 때문에 이번 주에는 한번 매수 타이밍을 좀 잡아보는 그런 전략이 좀 좋지 않을까 그렇게 좀 보여집니다. 에코프로 같은 경우는 저점을 하회해주면서 121선을 깨주는 그런 모습들인데 수요일까지 해서 화요일까지 내일 정도까지 해서 저 121선이 다시 안착을 해주는지를 한번 체크해 볼 필요성은 있을 것 같습니다. 에코프로 비행 같은 경우도 다시 하단 자리 때까지 좀 내려와 주는 그런 모습들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들 2차 전지는 조금 수급이 꼬였다. 그리고 늘어지는 그런 모습들이 보인다. 그렇게 좀 봐야 될 것 같아요. 그 이외에 이제 좀 말씀을 드린 부분들은 롯데케미칼이나 이런 부분들을 좀 말씀을 드렸을 거예요. 정고점을 넘어섰고 눌러주는 그런 구간에서 이런 구간대에서는 매수 포인트를 좀 잡아봐도 좋지 않겠나 그런 말씀을 좀 드렸었는데 여기서 초과적으로 좀 밀리는 그런 모습들이 좀 보였었죠. 여기에서는 매도를 하는 게 아니라 추가 매수 타이밍을 잡아야 될 구간이다라는 거, 그 부분들을 좀 기억을 하시면 좋지 않을까. 추가 매수 타이밍을 노려보는 그런 전략은 좋다. 그렇게 좀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고요. 그리고 이번 주 오늘은 이제 위클리 만기일이기 때문에 오늘 외국인 쪽에 있어서의 선물 흐름들을 좀 체크를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지난주 금요일날 막판에 선물을 대량으로 매수해서 넘어갔다고 했었으니까 오늘 반등 포지션이 나오는지를 좀 체크를 해봐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만약에 매도가 좀 지속되는 그런 모습들을 보여주게 된다면 매수에 대한 타이밍을 조금 여유 있게 잡아가는 그런 전략이라든가 분할 매수를 여러 번 좀 쪼개서 하는 그런 전략을 좀 말씀을 드릴 테니까 그 점 좀 참고를 하시고요. 지수 같은 경우는 만약에 이 50포인트 자리대를 이탈하게 된다라면 요 갭을 메꿔주는 자리대가 있을 수가 있을 거예요. 7,000포인트를 살짝 하회하는 그런 모습들이 나올 수가 있겠죠. 요 갭을 좀 메꿀 수도 있다. 요 부분들을 감안을 하고 이번 주는 전략을 좀 세워보는 게 어떨까 그런 점을 좀 말씀을 드릴 테니까 참고를 하셨으면 좋겠고요. 시장이 무슨 이슈가 있어서 밀리는 그런 부분들이기보다는 좀 데이터가 좀 안 좋게 나오고 있다. 뭐 금리라든가 환율이라든가 유가 뭐 이런 부분들 때문에 차익 매물이 출회된 거다. 이렇게 좀 생각을 보고 업황이 꺾이거나 시장이 꺾이는 그런 흐름들은 아니기 때문에 너무 그렇게 우려할 필요성은 없다. 조정을 받게 된다라면 매수에 대한 기회로 잡으면 될 것 같은데 양봉이 나오는 그런 모습들, 브레이크가 걸어주는 그런 모습들이 나왔을 때 매수를 해본다. 이렇게 좀 생각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또다시 힘든 시장, 스트레스 받는 시장이 이어질지 아니면 오늘 바로 회복할지 모르겠습니다만 주식은 등락을 거쳐가면서 상승을 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모두들 힘내시고요. 오늘도 성공 투자하시고 저는 다음에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